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아우디의 중형 세단 A6인데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몇몇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향상이 되었는데 과연 그런 아우디 A6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현재는 아우디 A6에게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젤 게이트의 여파로 2리터 디젤 모델은 일시적으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 벤츠가 국내에 신형 E클래스를 출시했죠. BMW는 해외에서 차기 5시리즈를 공개하면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A6는 현재 페이스리프트가 이뤄진 상태고 엔진 라인업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A6의 중심은 40TDI가 담당합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새롭게 추가된 엔진인데요. 3리터 디젤 엔진을 바탕으로 디튠을 해 효율 부분을 높였습니다. 반대로 기존 45TDI에서 27마력을 높여 272마력을 발휘하도록 한 모델이 50TDI입니다. 새로운 헤드램프 디자인에는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입니다. 리어램프에 다이내믹 턴 시그널 라이트도 기본 사양이고요. 전동 트렁크와 방음유리, 18인치 이상급 휠도 기본 적용 사양입니다. 실내의 새로운 우드 트림은 실제 원목을 가공해 만들었습니다. 역시 모든 모델에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여기에 가죽 기어 노브도 기본 사양입니다. 센터 패시아의 팝업식 8인치 모니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신 엔비디아의 테그라 30 칩이 적용돼 그래픽 표현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통풍 및 열선 시트, 보스의 14개 스피커 등 구성적인 부분도 잘 갖췄습니다. 공간적인 부분도 비즈니스 세단으로 충분합니다. 모난 것 없이 반듯하고 넓은 트렁크도 좋고요. 하지만 크게 올라온 센터 터널은 시각적으로 다소 좁아 보이게 합니다. (50TDI는) 성능 중심의 모델인 만큼 20인치 휠, 스포티한 스티어링 휠, 패들 시프트, 알칸타라 도어 패널 등으로 차별화됩니다. 다각도로 조율할 수 있는 시트도 달라진 부분이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추가된 사양입니다. 이외에 신형 A6는 강화된 미국 및 유럽 충돌 안전 테스트에 대응하기 위해 차체 구조가 개선됐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그럼에도 기존 모델 대비 무게를 덜어냈다고 하네요. 디젤 게이트의 여파로 아우디 A6의 판매량은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A6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매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우디 A6 40TDI 모델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ESP는 스포츠 모드에 설정을 했고요. S 모드를 중심으로 매뉴얼을 활용해서 한번 제어를 해보죠. 네, 엔진의 회전 질감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던 2리터의 4기통 엔진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감각을 보여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이제 6기통이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떨림 부분에서 이점을 갖게 되는데 진동 부분에서도 확연히 좋은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상태에서의 진동 역시도 뭐 가솔린과 비교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요. 정숙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처럼 차가 달려나갈 때의 느낌, 아무래도 두둑한 토크를 중심으로 넓은 기어비와 짝을 이뤄서 밀어붙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운전의 편의성 부분에서는 전혀 아쉬움이 없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엔진은 3리터를 기초로 하고 있죠. 롱스트로크 타입의 3리터 엔진, 압축비도 16대 1. 사실 디젤로서는 좀 보편적인 그런 수준인데 어쨌든 체감적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고 출력은 218마력, 최대 토크는 51kgm인데요. 수치에서 보듯이 토크 쪽의 강세로 차를 밀어붙일 때 조금 더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 A6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변속기는 에스트로닉을 기초로 하고 있고 7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반응 속도도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역시 이 폭스바겐 아우디가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상당히 많이 쓴 만큼 완성도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초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울컥거림 등을 느낄 수 있었는데 현재와 같은 고급 중형 세단에서는 사실 맞지 않는 감각이죠. 현재 모델에서는 다행히 그런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고급 세단으로서의 주행 성향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러면서도 그 에스트로닉 변속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성능 부분에도 충분히 이점을 보여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되네요. 때문에 변속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한 가속 성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메이커 발표 재원 수치는 이제 6.6초 정도로 나와 있는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계측했을 때는 약 6.1초 정도를 마크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온의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조사 발표 수치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네요. 스티어링 휠의 조타량 자체가 아주 타이트한 편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차를 다룰 때 상당히 느슨하다거나 이런 느낌 역시 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를 조금 줄여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안정감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사이즈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서스펜션은 승차감과 어떤 그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 이 두 가지 중에서 조금은 승차감 쪽을 타겟으로 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타이어 역시도 조금 그런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어 스펙은 255mm, 거기에 40 시리즈의 19인치 사양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40 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승차감 부분을 충분히 구현해내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큰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게 해주게 되겠네요. 핸들링, 일단 이 4륜구동 모델의 경우가 후륜구동 대비 핸들링 부분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라든지 BMW의 5시리즈와 비교한다면 사실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후륜차 쪽이 낫긴 한데 4륜구동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바라본다면 현재의 A6의 핸들링 역시도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또한 코너링에서의 이점, 아무래도 이제 4륜구동 시스템이 채용된 모델들의 공통적인 약점이 무게 부분이 다소 나간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무게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는 만큼 드라이빙을 조금 재미나게 할 때 아무래도 제동거리에서 살짝 여유를 두고 CP 이후에 제가속 때 조금 더 득을 취하는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해나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데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어떤 그 리스폰스 부분에서도 크게 불만은 나오지 않네요. 물론 자연흡기 엔진과 같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타이트하게 이렇게 쳐주는 그런 맛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배기량이 있는 만큼 터보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좋습니다. 참고로 운동 특성은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조금 속도를 높여서 약간 뭐 가진입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리어 쪽이 살짝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구동 배분 역시도 이제 비대칭 방식을 쓴지, 사실 이제 아우디가 과거에는 이제 대칭 방식으로 5대5 정도를 사용했었는데 현재는 그런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때문에 어느 정도는 뉴트럴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륜구동의 특성 자체를 가져가는 것이 현재 A6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우디 A6 개인적으로도 아우디를 뭐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현재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완성도를 한 번 더 올렸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어떤 뭐 구성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뭐 디자인적인 부분은 아우디가 상당히 잘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실내 이 모니터 역시도 상황에 따라서 뭐 수납을 시킬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메르세데스 쪽이 조금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약간의 아쉬움을 지적하자면 뭐 사실 차를 탈 때, 특히 일상에서 이용할 때는 충분히 모든 것들이 여유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출력을 바라본다면 사실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우디에서도 다양한 그런 모델들을 내놨는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50 TDI 쪽으로 자리를 한번 옮겨 볼까요? 네, 이번에는 A6 50 TDI입니다. 일단 좌석에 앉았을 때부터 상당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데, 시트가 아무래도 현재의 50 TDI 쪽이 조금 더 고급형이 들어가면서 운전자의 체형에 맞출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도 조금 더 작아졌고 조금 더 손에 잘 붙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 40 TDI와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패들도 달려 있는데요, 한번 달려볼까요?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이 부분에서도 뭐 확연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데, 앞서 40 TDI가 초반 두둑한 토크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밀어붙이는 그런 타입이었다면, 현재의 50 TDI는 가속 페달을 터치할 때마다 초반부터 후반까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느낌이 든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변속기 쪽으로 바라보면 기어비가 완전히 이제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엔진 출력의 차이만으로도 사실 이렇게 느낌이 바뀐다는 점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엔진 출력은 272마력, 최대 토크 59kgm를 살짝 상회하는데, 확실히 현재 모델을 탈 때 심찬 느낌을 받게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40 TDI가 이렇게 부족한 느낌을 주진 않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사람이 간사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쪽에서 뭔가 조금 더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어링 휠이 손이 잘 잡히다 보니까 드라이빙을 할 때 뭔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좋네요. 승차감에서도 살짝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그 40 TDI에는 19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이 되었었는데 현재 모델에는 20인치 사이즈가 끼워져 있습니다. 너비 자체는 255mm로 동일한데 편평비가 35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예민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때문에 핸들링이라는 부분에서 놓고 봐도 현재 50 TDI 쪽이 조금 더 감각적인 그런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뭐 사실 타이어에서 오는 차이도 뭐 상당히 크고, 참고로 40 TDI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립 부분에서도
상당히 만족을 했었는데 현재 타이어는 다분히 이제 스포츠 타이어다운 그런 면모를 조금 더 잘 살려냅니다. 때문에 그립 한계까지는 잘 버티다가 그 놓치는 순간 넘어갈 때 이때는 조금 이 예민한 그런 특성을 보여주지만 타이어를 컨트롤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타이어가 조금 더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단 이제 궁극적인 성능 차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50 TDI의 가속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앞서 40 TDI가 제조사 발표 수치 대비 좋은 기록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 50 TDI 역시도 발표 수치인 5.5초보다 조금 더 빨라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런치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참고로 50 TDI는 런치 컨트롤을 2회 정도를 사용할 수 있었고 40 TDI는 연속적으로 4회 정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토크 대응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인지 50 쪽이 조금 더 짧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하지만 뭐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자주 쓰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이 그렇게 크게 아쉬움이 되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40 TDI의 제동 성능인데요. 39m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횡그립 부분에서는 타이어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동 때는 현재 50 TDI보다 소폭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50 TDI의 것인데요. 테스트의 지속에 따라서 밀려나더라도 39m 내외 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평균적으로는 38m 정도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차량 무게 등을 감안했을 때는 무난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게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아주 큰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아우디 A6 사실 뭐 기존의 모델도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어떤 램프의 구성을 달리했고 이쪽에서 비춰지는 매력 역시도 상당한데 역시나 이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아우디가 뭐 상당히 잘해낸다고 생각이 되네요. 거기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차체 쪽에서도 조금 이점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안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체를 보강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행에서도 약간 느껴집니다. 사실 아우디 A6가 동급 다른 모델 대비 이 차체 쪽의 견고함이 다소 조금 부족한 편이었는데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경우는 그래도 나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때문에 현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래도 이제 신차인 E클래스 쪽이 살짝 낫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A6, 그 다음에 올 시리즈 이런 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 시리즈도 이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이 두 가지 모델을 놓고 사실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결국에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가격 차이 때문입니다. 현재 50 TDI 성능이란 부분에서도 분명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시트와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거기에 패드가 장착됨으로써 직접적으로 패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그 밖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비가 되어 있죠.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하지만 가격 차이가 이제 100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는데 각각의 모델이 할인을 받더라도 가격 차이는 여전히 존재를 하게 되죠. 과연 그런다고 했을 때 어느 차를 택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어떤 차를 택하실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사실 출력을 올리기 위해서 매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그래도 50 TDI가 낫지 않은가. 근데 또 다른 패널 분들의 경우는 그래도 가격 차이가 크다 때문에 이제 40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쨌든 그 두 가지 차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번에는 아우디 A6, 네, 40 그리고 50 TDI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사실 제조사 발표 수치에서 놓고 봐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내 주행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었고, 고속도로에 올라서 달릴 때도 약간의 차이, 사실 이 정도의 차이라면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네요. 네, 참고로 사운드 시스템 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는 이제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 네, 음질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보스의 모델들이 그렇듯 이제 저음 부분을 살짝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조금 이제 BT는 음악을 감상할 때 이때 조금 더 신이 나게 만들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최근 모델답게, 네, 요소수에 대한 이런 충전 안내를 한다는 점도 재밌네요. 네, 오늘 만난 아우디 A6. 사실 최근에 이제 탔었던 것이 A4였는데 A4도 달라진 만큼 상당히 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A6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을 뿐인데, 네, 어떤 뭐 시각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다소 아쉬움이 됐던 그런 요소들을 개선했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고속주행 안정감에 있어서도 약간이나마 개선된 흔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갖는 그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네, 전망이 되고요. 단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할인 정책인데, 조금 더 통일화된, 애초에 좀 좋은 가격을 제시를 해서, 네, 어떤 그 경쟁이 없어지게끔, 할인 경쟁이 없어지게끔 해주면 소비자분들이나 딜러분들께서 조금 더 반기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네, 어쨌든 높게 가격을 책정하고 나서 깎아준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네, 오늘은, 네, 아우디의 중형 세단, 정말이지 시각적인 만족도가 뛰어난 아우디 A6를 만나봤습니다.